여러분 안녕하세요, 캠캠입니다. 이번 주도 역시 여러가지 일이 벌어진 헐리우드에선 지네크먼 사망 당시 수색을 한 경찰의 바디캠이 공개됐고, 한때 헐리우드 최고의 아역 배우였던 이 친구는 경찰에 기소되고 매장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 밖에도 어지러지한 소식들 바로 들어갑니다. 고고! 저스틴 비버가 자신의 전 전속 스타일리스트였던 라이언 굿과 대립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저스틴과 라이언은 드류하우스라는 의류 브랜드를 설립, 2022년 11월엔 일본 하라주쿠에서 팝업 스토어를 열고 인기를 끌고 있었으나 저스틴과 드류 사이에 문제가 있다네요. 저스틴은 드류하우스에 대해 나 저스틴 비버는 더 이상 이 브랜드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드류하우스는 나와 나의 가족, 내 인생을 대표하는 게 아니에요. 네. 어쩐지 얼마 전부터 저스틴이 자신이 새롭게 만든 브랜드 스카이락의 상품 사진을 올려왔고 라인업들도 발표됐죠. 게다가 저스틴은 자기 아내 헤일리와 아들 잭도 등장하는 애니메이션 한 편을 공개했는데요. 글쎄, 저스틴이 드류하우스의 아이템이 늘어선 집을 불태우고 나오는 내용이었습니다. 엄청 빡쳤나 보네요. 드류하우스 측이 피플지와 한 인터뷰에 따르면 저스틴이 돌연 스카이락을 발표한 건 드류하우스를 위해 열심히 일하던 모든 사람들에 대한 모욕입니다. 직원 중 일부는 캘리포니아 산불 피해를 입은 사람도 있는데 집을 태우는 장면은 선 넘었죠. 한편 드류하우스를 저스틴과 함께 창업한 라이언은 침묵을 관철하고 있습니다. 비버의 이런 행동은 단순한 브랜드 이탈을 넘어 개인 인맥관계의 변화를 시사합니다. 라이언 굿을 포함해 전 매니저인 스쿠터 브라운 등 과거의 핵심 인물들을 SNS에서 언팔하거나 차단하면서 자신의 과거와 결별하고 재정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얼마 전 파파라치를 향해 Good morning. No, not good morning. Why are you here? You just want money. Mo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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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ney. Money, get out of here, bro. Go, get out of here. All you guys want is money. Mo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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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ney. Money, money, money. Get out of here, bro. That's all you care about? Money? That's all you care about, guys. You don't care about people. Only money. Only money. No people. You don't care about human beings.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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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했던 저스틴, 그의 심경은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전 그저 신작 앨범을 기다리고 있고요. 지난 2월 39세의 젊은 나이로 돌연사를 해 팬들에게 안타까움을 남겼던 가십걸로 잘 알려진 배우 미셸 트라첸버그의 사망 원인이 검시 결과를 통해 공식적으로 밝혀졌죠. 당뇨병 합병증 때문이라고 합니다. 가족들이 종교적인 이유로 부검을 반대해 뉴욕시 검시소가 외부 검진과 독성학 검사만 실시했으며 의료 기록과 합병증 기록, 외적 징후를 통한 맥락적 분석을 기반으로 내려진 판단이라고 하네요. 결국 검시관은 미셸의 죽음을 자연사로 분류했고 미셸의 죽음에 대한 조사는 종결됐습니다. 뉴욕 아파트에서 의식을 잃은 채 쓰러진 미셸을 모친이 발견해 구급대원이 출동했지만 바로 현장에서 숨을 거두어 사망 판정을 받았었는데요. 직후 여러가지 설이 난무했었고 사망 전 간이식 수술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사건 전 건강 이상설이 돌자 미셸은 행복하고 건강하다고 답변했지만 가까운 지인들에 따르면 마지막 1년간 건강 문제로 아주 힘든 시간을 보냈다죠. 미셸은 미국 어린이 채널 니켈로디언에서 아역부터 시작했었고요. 아리아나 그란데, 엠마 로버츠도 여기 출신입니다. 미셸은 몇 년 전부터 시나리오 작업을 해왔고 스튜디오와 계약이 성사될 수 있었다는데요. 자신의 꿈을 펼치지 못하고 돌아올 수 없는 여행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So you're quitting show business, huh? Yeah. 고대 유물 영화 중에 보디가드라고 있습니다. 92년에 공개되어 역사상 최고의 디바로 꼽히는 휘트니 휴스턴과 케빈 코스트너의 공동 출연으로 세계적인 히트를 기록했는데 이 영화가 리메이크 된다네요. 그런데 이 영화 감독으로 테일러 스위프트 뒤에 에라스 투어를 연출한 샘 렌치 감독이 내정되었고 타이라 뱅크스가 한 TV 프로그램에 나와 Who could play the Whitney Houston character? Taylor Swift. 이렇게 말하면서 뭔가 분위기가 만들어졌는데 사실 진짜로 테일러가 주연으로 협상 중이라고 합니다. 협상 중이라면 아시죠? 그냥 계산기 두들기고 숫자만 맞추면 끝나는 단계인데요. 게다가 이드리스 엘바가 케빈 코스트너 역할을 맡으면 딱이라는 말까지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테일러와 이드리스라면 이 영화가 떠오릅니다. 바로 Cats. He sways his head from side to side with movements like a snake. 이 영화는 이드리스 테일러가 나온 걸 떠나 정말 끔찍했고 지나치게 디테일한 코 때문에 난리가 났었죠. 물론 테일러가 휘트니 휴스턴을 리스펙하고 있고 현 음악계 최정점이기 때문에 분명 화제가 될 것 같은데요. 만약 캐스팅 된다면 두 사람이 캐치의 아픔을 극복하고 영화판에 우뚝 서기를 기대해봅니다. 오리지널판 보디가드인 케빈 코스트너도 사실
테일러의 열렬한 팬이죠. 딸들이랑 공연 가서 보고 완전 반했다고 합니다. 미동도 없어요. 암튼 테일러가 부르는 휘트니의 I Will Always Love You 기대해볼게요. 얼마 전 아마존 창립자 제프 베조스와 로렌 산체스의 세상 셀럽 최대 규모 결혼식 소개드렸잖아요. 거기서 결혼식 전에 제프의 아내가 될 로렌이 전원 여성으로 구성된 크루들과 결혼 전 행사로 우주여행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런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구성원은 로렌 산체스를 비롯 저기 뒤엔 케이티 페리, 항공우주 엔지니어인 아이샤 보우, 저널리스트 게일 킹, 영화 프로듀서 캐리안 프린, 인권활동가 아만다 응우엔 총 6인으로 이들은 제프 베조스의 우주개발 기업 블루 오리진사의 NS-31호에 탑승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케이티가 우주선을 소개하는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한번 보시죠. Okay, I'm gonna show you the capsule that we have been training in for the last few days. Here I am, seat number 2. This is my call name, Feather. Here on the New Shepard. I think I'm gonna sing. I'm gonna sing a little bit. I gotta sing in space. And these are all of my astronaut girly friends. We are the Taken Up Space crew. I'm not gonna say I can't believe I'm here. I do believe this because I think that believing your dreams and saying that is actually how you make your dreams come true. 그리고 얼마 후 이들이 우주여행을 성공리에 마쳤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Babies, I love you so much. Love you, Grandpa. I love you, Daisy. I love you so much. There we go. Taking up space! Oh my god! 탑승자 전원이 약 10분간의 우주 비행을 마치고 무사히 지구로 귀환했습니다. 발사회장인 6인의 우주여행을 지켜보기 위해 각각의 가족들과 친구들이 집결. KT의 파트너인 배우 올랜도 블룸과 딸 데이지, 게일 킹은 절친 오프라 윈프리와 크리스 제너, 클로이 카다시안 등이 왔었다죠. US 위클리에 따르면 KT는 자신의 노래가 아닌 What a Wonderful World를 불렀다고 합니다. 자기 노래보단 모두에게 에너지를 주기 위해 이 곡을 불렀다는데요. 이런 민간 여성으로만 구성된 우주여행은 역사적 위협이라는 목소리도 있는 반면 비행시간이 너무 짧다, 부자들의 비싼 오락이군, 이런 비판 의견도 다수 전해지고 있는데 그중 모델 에밀리 라타코우스키는 자신의 틱톡을 통해 Space mission this morning. That's an end time shit. You care about Mother Earth and it's about Mother Earth and you're going up in a spaceship that is built and paid for by a company that's single-handedly destroying the planet. Look at the state of the world and think about how many resources went into putting these women into space. For what? For what was the marketing there? And then to try to make it like, I'm disgusted.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주에 가려면 큰 돈이 들고 달걀도 살 수 없는 사람도 많다는 배우 올리비아 맨의 비판도 있었고요. 우주 비행은 80km 이상 상공에 도달해야 하는데 이번엔 108km까지 고도가 올라갔기에 국제적으로 인정된 우주 경계까지 간 건 맞습니다만 미 교통부 장관 션 더피는 이들은 우주인이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미 연방항공청 기준에 맞는 안전준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죠. 완전 지구를 벗어나지 않아도 이미 지구에서 여러 사회적 논의가 촉발되고 있는 우주여행, 여러분과 전 언제쯤 나가볼 수 있을까요? 얼마 전 필리핀의 지하철에서 놀라운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순간 수많은 사람들이 한 광고 앞에 발길을 멈췄고 주변은 곧 따뜻한 감동으로 물들었습니다. 이 감동의 중심에는 바로 대한민국이 전하는 감사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벽면에 나란히 걸린 태극기와 필리핀 국기, 손을 맞잡은 한국군과 필리핀군의 모습, 그리고 그 아래 단 하나의 문장이 또렷하게 새겨져 있었죠.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필리핀 참전용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한국을 위해 목숨 바쳐 싸운 이들에게 보내는 한국인들의 진심 어린 메시지였습니다. 그 공간은 어느새 지하철역을 넘어 작은 역사관이 되었고 필리핀 시민들은 감사와 경외의 마음으로 발길을 멈췄습니다. SNS와 현지 언론 또한 뜨겁게 반응했죠. 한국은 세계의 사랑을 받는 법을 아는 나라다. 이게 진짜 국격이라는 걸 느낍니다. 참전용사를 기억해줘서 너무 감동입니다. 그리고 그 진심은 마닐라 중심부 6차선 도로 위 거대한 전광판으로 이어졌습니다. K컬처를 사랑하는 젊은 세대들이 이곳에 모였고 필리핀 도심은 기억과 감사의 대한민국으로 물들었습니다. 이 위대한 프로젝트를 만든 건 누구였을까요? 놀랍게도 주인공은 단 10명 남짓의 한국 기업 인프레쉬였습니다. 인프레쉬는 단순한 브랜드가 아닙니다. 수년간 묵묵히 참전용사 한 분 한 분의 삶을 보듬어온 기업입니다.
전쟁으로 한쪽 다리를 잃은 필리핀 참전 용사를 직접 찾아가 수십 년 만에 두 다리로 설 수 있도록 의족을 선물하고 한국 기술이 담긴 전동 휠체어를 지원하며 현지인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인프리쉬는 국경과 세대를 넘어 참전 용사들을 위한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특별한 티셔츠를 소개합니다. 이 티셔츠는 단순한 옷이 아닙니다. 6.25 전쟁의 기억과 참전 용사님들의 희생과 헌신이 담긴 진심의 표현입니다. 디자인은 담백하게, 메시지는 분명하게, 모든 수익금의 일부는 참전용사분들께 직접 후원되며 여러분의 이름 또한 감사의 명단으로 전해집니다. 우리가 입는 티셔츠 한 장이 누군가에겐 삶의 위로가 되고 대한민국의 품격이 됩니다. 다가오는 봄, 작은 행동으로 따뜻한 마음을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세요.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영웅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니 이게 또 뭡니까? 전까니의 현예가 아내 비앙카와 헤어졌다며 비앙카라는 곡을 발매하고 징징거렸던 게 엊그제 같은데 두 사람이 스페인의 한 레스토랑에서 발견됐습니다. 카니의 최근 타임라인을 보면 비앙카라는 곡을 내고 혼자 일본을 여행한 뒤 바로 스페인에서 뚜앗? 뭘까요? 진정한 사랑은 돌아오는 겁니까? 아니면 카냐가 미친 저처럼 스타워즈 시리즈 좋아하시는 분들이시라면 공감을 하실 텐데요. 참 스타워즈 관련 행사들이 일본에서 많이 열리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역대급이었습니다. 무려 신작 발표를 일본에서 했고 정말 많은 스타들이 현장에 있었으니까요. 바로 스타워즈 재팬 셀러브레이션 얘기인데 지난 금요일 마쿠아리메스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이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루카스 필름 팀 전체가 일본을 방문했고 that rumor is 100% true. 다음 정식 영화 주인공인 라이언 고슬링이 무대에 오르더니 페드로 파스칼, 데이브 필로니, 존 파브로, 아흐메드 베스트 거기에 헤이든 크리스텐슨도 참석해서 팬들을 기쁘게 했습니다. 신작의 제목은 스타워즈 스타파이터, 라이즈 오브 스카이워커 몇 년 이후를 배경으로 하고요. And Starfighter is not a sequel. It's not a prequel. It's a new standalone adventure with new characters taking place in a new time period. 연출은 데드풀 앤 울버린의 숀 레비 감독이 맡았으며 2027년에 개봉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는 주말까지 진행되며 일본을 비롯 전 세계에서 수천 명의 팬들이 찾아와 상품을 둘러보고 새로운 프로젝트 소식과 코스프레를 마음껏 즐길 예정입니다. 전 아직도 옛 추억을 상기하며 스타워즈 에피 4, 5, 6을 VHS의 브라운관으로 보곤 하는데요. 여러분이 주간 기모케를 보시는 지금 전 어디 있을까요? 어쨌거나 한국의 스타워즈 팬들에게 포스가 함께하길. May the force be with you. May the force be with you. 얼마 전 헐리우드 레전드 배우 진 에크먼과 베시 아라카와 부부의 사망 사건 기억하실 텐데요. 이들을 발견했던 당시에 경찰 바디캠이 공개됐습니다. 한번 보시죠. 경찰이 창문으로 안을 봅니다. 다른 현관을 찾다가 발견, 열려있죠. 들어가 보는데요. 바로 욕실이 있고 큰 침실이 나옵니다. That's this room right there, bro. I think that's where the dog's at. 집이 상당히 넓고 구조가 복잡하죠. 침실 옆 계단을 올라가자 홈시어터가 나오고 한참을 들어가자 I got feet. This way. 욕실 앞에 쓰러진 진 에크먼. Oh yeah, he's been down for a while, bro. Yeah, he's down. He's been down for a while. Alrighty, well, we found the second one. Shit. How to get closer to the second body with the German Shepherd right now. 아래층엔 체육관이 있고 좀 더 안을 수색하는데 Where does this way go? What? 밖으로 나와서 발견합니다. Yeah, he's right there. Hi, buddy. That's a big dog, bro. 고가의 저택이지만 입구는 이런저런 집기류로 어수선한 모습이고요. 들어가 보니 욕실 옆에 베시 아라카와가 쓰러져 있습니다. 반려견이 바로 옆을 지키고 있었죠. Yeah, I don't know, bro. I don't see any like blunt force trauma. It's just strange that they would both be down, bro. He's in his 90s. She's quite a bit younger, from my understanding. 이후 인력이 보충되어 더 수색을 진행했고 I just want to make sure there's not a gas leak in here, so let's... 사망 원인을 찾아보는데요. How many days has it been? 2.5 weeks. It smells like gas.
이래서 일산화탄소 중독도 사망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었던 것이죠. 사실 경찰은 직접적으로 부부의 죽음의 단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검을 했고 이 영상에 나왔듯 The cause of death for Mr. Gene Hackman, aged 95 years, is hypertensive and atherosclerotic cardiovascular disease, with Alzheimer's disease as a significant contributory factor. Based on the circumstances, it is reasonable to conclude that Ms. Hackman passed away first, with February 11th being the last time that she was known to be alive. 사망 원인이 밝혀졌죠. 그 밖에도 집에선 지인이 배 씨에게 보내는 많은 편지들이 발견되었는데요. 아내를 소녀라고 부르며 자기를 돌봐주는 것에 대한 감사를 표했고 사랑한다는 말을 적은 것들이었습니다. 집은 잘 정돈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옷과 물건들이 너저분하게 쌓여 있었고 특정 방 몇 개가 특히 그랬네요. 배 씨가 남편을 정신없이 간호하다가 정돈할 여유가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메인 이슈 올라타 보시죠. 지금 3040쯤 됐는데 영화 팬이다. 그럼 어지간하면 다 아실 서스펜스 영화 식스센스. What are you thinking, Mama? You think I'm a freak? 그리고 스필버그 감독의 AI로 전 인류에게 각인된 정말이지 나름 한 시대를 풍미한 당대 최고의 연기 천재 소년 할리 조엘 오스먼트. 식스센스가 11살 때였고요. 이걸로 아카데미상 나무조연상에 노미네이트 되는 등 할리는 어린 나이에 엄청난 성공을 거뒀었죠. 사실 이때가 연기 경력 7년 차였습니다. 왜냐면요, 4살 때 피자헛 CF로 데뷔를 했으니까요. 그 뒤로도 작품을 하면서 나름 경력을 이어갔고요. 목소리가 좋아서 성우로도 활동 중입니다. Like there is no better person at being a movie star. 롤플레잉 게임 킹덤 하츠의 주인공 소라의 목소리를 할리가 맡았었죠. Look at this. This must be the data space. 아무튼 뭐 이젠 세월도 훅훅 갔고 할리도 벌써 37세가 되어 훅 갔는데 경찰에 체포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사건의 전말을 보자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메머드 카운티 스키 리조트에서 오후 2시쯤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더니 이미 스키 순찰대가 할리를 딱 잡아두고 있었죠. 이러니까 웃음을 띄우며 나갑니다. 이 상황이 어떤 거냐면요, 할리가 헬멧을 거꾸로 쓰고 리프트에 앉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뭐가 하나 빠져있죠. 바로 스노우보드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성 직원이 진정하시고 나오세요 이렇게 설득을 하지만 기어코 산 위로 올라가겠다고 고집을 부리면서 Yo, get out of the line! Get ahead of me! My man, get out of the line!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외쳤고 한참 동안 리프트가 멈추면서 결국 경찰까지 온 거죠. 목격자에 따르면 술 냄새가 진동을 했고 스노우보드 쪽으로 가더니 그걸 어설프게 만지작거렸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적용된 혐의는 공공장소 음주 및 규제 약물 소지 혐의, 즉시 검사기관에서 성분 감정에 들어갔고 할리는 체포 직후 구금된 뒤 곧 풀려났으며 모노카운티 지방검사는 흰가루 소지 및 공공장소 음주로 인한 난동 혐의 등 2건의 경범죄로 할리를 기소했습니다. 게다가 체포 과정에서 할리가 경찰에게 유대인을 비하하는 K모 단어를 날렸고 치라고까지 말했다는데요. 이거 완전 선 넘은 겁니다. 법적 제재까지 초래할 수 있는 말이라 경찰 측에선 바디캠까지 공개할 예정이었는데 네, 공개됐습니다. 한번 보시죠. What's your name, brother? I'm doing fine. No, you're not. Yes, I am. This is a very simple question. What is your name? Yes, but I'm also. That's not my question. What is your name? I'm an American, man. I don't understand what that means. I'm an American. Okay, well, you're under arrest now. Can you stand up, please? Stand up. I've been kidnapped by a Nazi. I know. We got about 10 minutes and we'll get you out of the cuffs. You're really like torturing me. You wish you treated me nicer than you are. 그리고 경찰차에 타선 이렇게 말한 게 만천하에 공개되면서 너 이제 큰일 났다. 본인도 아찔했는지 성명을 냅니다. 축약하면 정신을 잃었었다. 나도 충격을 받았다. 드래기 같은 말을 했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 유대인 공동체를 실망시켰고 그게 너무 괴롭다. 용서를 구할 수준도 못 되지만 반드시 속죄하겠다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2018년에 라스베가스에서 비행기 놓치고 직원한테 욕하고 경비원한테는 널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말한 것도 아직 속죄를 안 한 것 같아서 한동안 좀 바쁠 예정. 게다가 안 그래도 할리는 요즘 불운의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얼마 전 캘리포니아 이튼 산불로 사실상 집과 재산 등 모든 걸 잃었고 간신히 새로운 집을 구해서 들어갔는데 보험사에서 보험금 청구를 거부해 생활면에서 상당한 타격이 있다죠. 알코올 문제도 과거에 심각한 게 있었습니다. 2006년엔 음주운전을 하다 기둥에 부딪혀
자기 어깨랑 갈비뼈가 작살났고 이걸로 3년간의 보호 관찰, 60시간 재활, 6개월간의 중독 추적 진단을 받았고 1,500달러의 벌금을 낸 바 있습니다. 이때의 머그샷은 이렇습니다. 아까 할리가 성으로도 일한다고 했잖아요. 얼마 전 팟캐스트에서 할리는 특유의 좋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We were talking before, and your parents lost their home too. So that's really awful. Losing all of your family heritage and everything. Yeah. We saved some photos and did a quick run around the house, but a lot of stuff was lost. So Yeah. it was very sad. Is your sister sick of you? No. I think I'm right up to the edge of like, no matter how well we get along, it's still somebody in your house. When you can't just like kick back and Absolutely, not have someone there. So I'm taking the dogs up to Mammoth this week, and I'm hopefully going to find a place to rent like in the next week or two, so that I can give her some privacy again. 아끼는 여동생과 댕댕이를 위한 외출이었지만 알코올 흰가루 체포의 기소의 욕설에 사과 엔딩이 됐군요. 언제 한번 사고뭉치 특집 해봐야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영화 마인크래프트 리뷰 꼭 봐주시면 좋겠고요. 며칠 후 특집 김혁회로 1연계 쪽으로 큰 게 하나 옵니다. 다음 주도 기대해 주시고요. 날씨도 좋으니까 집에서 나가지 마시고 주간 김혁회 정주행 아시죠? 지금까지 주간 김혁회 K였습니다. Did you leave or not? You said that you meant to, but you forgot, and I never saw it coming. Should have been.